9월 취업자 수가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지표에 훈풍이 보는 모습인데요. 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오늘 이 시각 안견덕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고용지표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구체적인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다른 통계를 또 보니까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데 그 원인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67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둔화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치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네.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 상황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일용직 등 이런 취약계층 분들은 회복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기준으로 며칠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비정규직 증가가 나타난 원인이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령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같은 경우에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은퇴를 하시잖아요. 네. 은퇴를 하시고 촉탁직 등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7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채용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늘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일자리가 우선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 디지털화로 가다 보니까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특수 형태 고용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는 학업이라든지 돌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만 이제 정규직 채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정부는 이제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이쪽에 민간 채용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가피하게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도, 전무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19로 힘준 와중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또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과 같은 대기업들과 함께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또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의 참여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지난 5월 취임 이후에 경영계하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지난 8월부터 이제 경영자 단체인 한국경총하고 해서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기회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일 경험을 지원을 하고 또 채용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모집이라든지 취업 연계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9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어제는 또 청년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스타벅스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각 기업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일 경험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같이 기업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은 고용보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이나 생계 보호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예술인, 올해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위기라든지 이번 코로나19 이런 때를 보면 사실 가장 힘든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네. 이런 취약계층이 실직을 하셨을 때는 실업급여를 이제 받아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고 또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8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올해 7월부터는 택배기사,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현재까지 45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퀵 서비스 기사라든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이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70% 정도만이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일하는 사람 누구든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시장 자체 변화도 많이 이뤄졌었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플랫폼 종사자가 10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고용시장의 변화에 맞게 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여건은 조금 미비하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플랫폼 종사자들이 한 18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자리는 아직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보호 대책을 발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 7월부터 퀵 서비스 대리기사 이런 분들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고 다른 직종까지 쭉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3월달에 국회에서 이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 수수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일감 배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부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고객하고 분쟁이 생기면 기업이 해결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플랫폼 종사자가 보다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현장의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를 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한 해 한 800명 정도 근로자분들이 사망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추락 등 이런 아주 후진국형 재해입니다. 만약에 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산재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 1월 27일이 시행일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영계에서는 또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법령 시행 전에 내용을 노사, 특히 사측에서 많이 이 부분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업종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법령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북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또 좀 힘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현장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 감축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그리고 전 국민의 그 인식 전환 그리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참여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곡히 이런 부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할 말씀 해주시죠.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일자리 그리고 생계,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고용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